다음 차례로는 이제 네 번째 세션입니다. 대만 정치대학교 타이완 정치대학교의 임유희 선생님께서 지역과 관련한 위기를 한번 보실 텐데 조금 한국학 교육 차원에서 조금 더 위기를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유희 선생님을 한번 앞에 단상으로 모시고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만 정치대학교에서 한국어하고 한국 문학, 특히 고전 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임유라고 합니다. 일단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 한문학하고 고전 문학을 왜 강의를 하게 되냐면, 제가 사실 고려대에서 졸업했습니다. 석사하고 박사하고 다 고려대 한문학과에서 졸업했었고요. 그래서 대만 정치대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관련 그 강의를 하게 됐고, 또 관련 연구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보시면은 아마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거 어떤 것을 표시하고 있는 그림인가요? 이것은 해외 지금 한국학 관련된 그런 센터를 지금 대한민국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한국학 추진하고 있는 센터를 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분홍색 거 보시면 지금 진행 중이고요. 회색 부분은 이제 다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지금 2개 있습니다. 여기 분홍색, 대만에서 사실 그 한국학 관련 그 교육 추진 센터를 사실 3군데가 있는데요. 옛날에 2군데 다 했고 지금은 1군데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은 한류 열풍 때문에 덕분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한국을 좀 더 이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해외 한국학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냐면, 이미 선행 연구에서 많이 논의해 왔는데요. 세계 한국학 교육을 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먼저 필요하다. 한자 교육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 문학,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케이팝, 한류 관련된 것을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일단 제일 중요한 그 원칙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해외에서의 한국학이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고,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대만은 좀 다릅니다. 대만은 중화고원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자도 잘 아니까, 그래서 한자를 이용하면은 한국의 고전 문학 중에 들어있는 그 한문학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간체자는 아니고 번체자입니다. 그래서 그 번체자를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한국의 한문학 그런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지역의 한국학 교육은 먼저 한국어 교육, 물론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대만에서 물론 대학 한국어 문학과 개설된 학교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1학년 때, 2학년 때 다 한국어를 가르친 다음에 다시 이제 고전 문학이라든가 문화, 정치, 외교 그런 것을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대만 사람도 사실 한자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이용하면은 우리 2가지 방법으로 한국학 교육을 다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만에서도 사실 동아시아 문화, 동아시아 해양사라든가 동아시아의 그런 문화 교류를 가지고 지금 너무 쓰고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만 대학교라든가 중앙연구원이라든가 그런 학자들이 사실 한국어 꼭 알아야 이제 한국학을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자로 된 그런 문헌을 좀 더 파악하고 나중에 선행 연구를 좀 더 보면은 사실 이것도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그 퀴즈를 지금 하나 마련을 드립니다. 2024년 대만 방문 외국인 관광객 주요 국가 순위가 1등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셨나요? 예, 아까 물론 살짝 나와줬지만 예, 2등도 어떤 나라이고 3등도 어떤 나라인지 제가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그리고 홍콩, 그 다음에 바로 대만입니다. 아니요, 한국, 네, 헷갈렸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1년에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대만에 찾아와서 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대만도 가보시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보시지 않아도 사실 알고 있는 몇 가지 관광 명소이잖아요. 뭐 아리산이라든가 뭐 메이토 온천이라든가 용산사, 뭐 주폰, 뭐 천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현대화된 그런 관광 명소라서 제 생각으로는 한국 대만 사람들한테 한국학 교육할 때는 관광 명소보다 사실 역사에서 300년, 500년 역사에서 대만과 한국의 그런 교류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2024년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주요 국가 순위를 한번 맞춰보세요. 1등은 중국, 2등은 일본인가요? 대만일까요? 예, 맞습니다. 1번은 중국이고 2번은 일본이고 3번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150만 명 가까이의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명동, 뭐 그 경복궁, 뭐 그런 거 많이 찾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갔다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사실 정말 재미없다, 볼 거가 없다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대만 뉴스에서, 대만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한국과 대만의 역사적인 교류를 너무 잘 몰라서 그래요. 예, 대만 사람들이 사실 제주도에 표류를 해가지고 그 17세기에 이제 표류해가지고 나중에 중국으로 보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미 표인이라고. 대만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거 알고 한국에 찾아오면은 반드시 한국은 더 이상 뭐 재미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국과 대만의 그런 관계가 되게 긴밀하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 표면적인 그런 관광 명소만 찾아가는 것보다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대만 사람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한국학 교육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보통은 한국학 교육은 보통 한국어를 가르친 다음에 한국 문화, 역사 그런 거 가르치는데 근데 사실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한국어 어휘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다 보니 한국 문화와 문학을 배울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도 한국어로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래 한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이 한국어 너무 어렵다, 한국 문법 너무 어렵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에서 사실 이미 한문을 잘 알고 있는 대만 한국학 학습자들이 한국 고전 문화, 한국학을 배우는데 더 유리하다는 장점도 우리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 모르는 연구자도 사실 한국 고전 문화, 한문학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에서 해양사, 동아시아 해양사, 동아시아의 인물 교류, 동아시아의 외교 정치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문학을 특히 그런 배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학 학습자, 연구자는 반드시 한국어 학습자가 아니다
된다라는 원칙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미진하지만 제가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만에서 만약에 제가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학하고 고전 문학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대만 한국학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한문학이라는 것은 대만에서 주로 한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학이라고 하면은 중국 문학, 한국 문학, 일본 한문학, 베트남 한문학 그런 거 다 한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에서 한문학, 한국 한문학 그런 거 실시를 할 거면 대만 사람의 한문학 수준 어떤 수준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관련시켜서 한국 한문학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한학 교육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대만의 모국어는 중국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일단 고등학교 사례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목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선진 관련된 문헌, 도화원기, 출사표 그런 것도 반드시 그 고등학교 교재에서 나와야 된다는 교육부 대만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요. 근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95, 101, 108년 그런 거 대만의 기념 방법이고요. 1911년을 더해서 바로 지금 그 서양의 기념 방식입니다. 그래서 10108이라고 하면은 2019년, 그죠? 여기 010이라고 하면은 2002년에 실행하는 교육 지침서라고 하거든요. 비교를 보시면은 1996년에 실행된 학문 교육은 그런 꼭 반드시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점점 줄어들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대만의 그 탈중국 정책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문화 더 이상 우리 배울 필요가 없다. 대만 관련된 것을 우리 위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 제도 안에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중요한 몇 가지 작품들을 아직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원명기라든가 세설싱어 그리고 태평광기 그리고 구양수라든가 사마광 그런 이모섭졌고 적벽부도 있고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노산도사 고대 소설 그런 거 아직 현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아직 40편 정도의 고문을 배웠었는데 2019년부터 이제 15편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한국 한문학을 강의할 때는 교육할 때는 사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연결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 한학 교육을 바탕으로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문사철 계열학과에 들어가는 거랑 기타 학과에 들어가는 거랑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사철 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학 관련된 수업을 필수 과목 36학점 정도를 들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철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철학, 당성 철학, 뭐 명청 철학 그런 거 다 배워야 되고 중국 중문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문학사, 뭐 문자학, 훈고학, 성원학 그런 거 다 배워야 되는데요. 근데 기타 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만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한국의 케이스로 비유하자면 교양 한국어 그런 거 있죠. 교양 한국어. 대만에서는 대학 고문이라고. 그래서 모든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반드시 3학점에서 6학점 정도의 대학 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사철 계열의 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한국 한문학 교육할 때는 사실 더 유리하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미 기본적인 그런 동아시아에 관련된 그런 한학 관련된 그런 사상이라든가 문학 관련된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만 정치대학교 중국 어문학과의 경우를 비유하자면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다 경학, 자학, 뭐 사상사 그런 거 다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사철 계열의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경우는 반드시 대학 국문 3학점에서 6학점 정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업 내용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수업 내용은 보통 중문과 혹은 교양학부 중국문학 전공의 교수의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실행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 5년간 정치대학교 대학 국문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 시대 순으로 보면은 거전을 교재로 하는 그런 수업은 167개 정도가 되고, 현대 문학을 교재로 사용하는 그런 수업은 56개 정도가 되고, 기타 한 23개 정도가 되고, 지역으로 보면은 중국을 위주로 하는 수업도 있고 대만 문학을 위주로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문학을 위주로 대학 국문의 교재로 사용하는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관심이 가시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대만의 한국 어문학과에서 학문학, 고전문학을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하지만 대만에서 한국 고전문학, 한국 한문학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 2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대만에서 사실 한국 어문학과를 개설한 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네, 2개. 네, 하나는 대만 정치대학교 국립대, 하나는 사립대 중국문화대학교. 각각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 5년간 이렇게 한국 고전문학, 한문학 관련된 수업을 개설해 왔는데요. 주로 석사 과정에서 개설합니다. 학부에서 개설하게 되면은 폐강될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이제 개설을 하게 됐거든요. 예, 오케이. 주로 여기 한 4개 정도의 이제 4개 정도인가요? 3개 정도의 수업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동아시아 다문화 교류 이런 그 세미나라는 그 수업을 개설했는데, 수업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강의를 했냐면 임진왜란이라든가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 임진왜란, 피로인,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그 사행록하고 인질 그런 거, 그 다음에 연행록, 통신사행록, 표류기 그런 것을 위주로 이 세 부분 사실 제가 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고전문화 연구 수업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상고문학, 삼국, 남북구 시가하고 산문, 고려시대 의 시가하고 산문, 조선의 한글 시가하고 한글 산문, 고려시대의 한문 시가하고 한문 산문,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18 우리 18주가 됐는데요. 물론 다음 학기부터는 16주 정도가 됩니다. 16주 안에서 이 모든 내용을 강의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강의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대만에서 약간 좀 특별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까 그 설명드린 그 뭐 고전문화 연구라든가 뭐 문화교류 그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을 18주 내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양이고, 정치대에서 특별하게 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1학점 정도의 강의를 수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고문서 입문
라는 수업을 개설했는데요. 물론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선생님하고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 먼저 한국어로 하신 다음에 제가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많이 수업 두 번 정도 개설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중국문화대학교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일영 선생님 서울대에서 나오셨고요. 허일영 선생님께서는 한국문화 세미나, 한국연행로, 한국문화캐럿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보시면은 그 한국문화캐럿은 학부 수업입니다. 왜 폐강 안 되냐면 이거 필수 과목이라서 폐강 안 됩니다. 네.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냐면 한국연행록 연구에서는 그 홍대영의 연기, 을변 연행록, 박지원 열하일기 이 세 개의 작품만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요. 한국문화 세미나 이거는 석사 과정 수업인데 여기 보시면은 황조가, 서동요, 상화점, 홍길동전, 심청전 사실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수업 강의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더 재밌죠. 그 영화도 나오고 뭐 판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현대시를 강의하실 때도 영화 동주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대만 한국 한문학, 한국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한 4개 정도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만에서의 한국 한문학, 고전문학 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티어가 나와야 이제 고전문학을 하시는 선생님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티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한문학을 아니면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대만 사람들이 대만에 와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두 번째는 강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강의 내용이 너무 소략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작품 강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작품에 투영된 시대 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홍대영의 을변 연행록 연구할 때는 사실 학생들 보고 이 수업하기 전에 먼저 자기 독학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다 파악한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토론하자라고 하면은 강의 평가 절대로 좋은 성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공동 있는 방식으로 하고 보통 읽어보면은 3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작품에 투영된 그런 시대 양상이라든가 한국인의 사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대만과의 연결이 너무 부족해서 학생들이 사실 이거 배우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저보고 선생님 제가 황조가를 배우면은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한국어를 강의할 때는 한국어 가르칠 때는 황조가를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학생들한테 외국인한테 만약에 그 한국어를 가르칠 때 보통은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내가 학교에 갑니다. 이가 은는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황조가 뭐 그런 거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울 필요가 있는지 저희도 사실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만 지역의 한국 한문학 고전문학 교육 방안을 모색할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5분 내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학을 교육도 사실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과가 아닌 학과 다른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한국 어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 교육은 사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도식화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한자로 된 자료를 이용해서
대만의 대만 교육 현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중국 문학의 장르라든가 그런 거 활용해서 한국 한문학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강의하면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고등학생들이 지금 한류 때문에 한국 문화의 일본 문화, 옛날 제 세대에는 일본 문화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세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잘 관심 있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의 경우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한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글을 잘 알면은 이제 한글로 된 그런 문화, 고전 문학이라든가 그런 거 강의하면은 더 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교재에서 나왔잖아요. 도화원기 나왔는데 사실 그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국어 선생님들이 안경에 몽유 도원기 그런 것만 제시하면 그런 거 제시만 하면은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학습 동기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당나라의 두광정의 규염 객전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그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 동명왕편 혹은 가전체 작품 그런 거 제시하는 것도 유용이고 포송룡의 노산도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신기한 그런 이야기를 제시하면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서 나온 그런 것을 제시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만의 이제 고등학교 교재 사진이고요. 예, 한국과 학생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모르는 대만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제가 6개의 예시를 이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17세기 때 이제 정성공 있잖아요. 정성공 대만에서 이제 그 우리가 명나라의 유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유민들이 효종이 조정에서 대만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반청 복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만과 협력을 해서 같이 이제 청나라 공격하자고 이런 그 정책을 검토를 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런 것을 사실 이런 거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고요. 대만 사람들이 이런 거 배우면은 금방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친근감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67년에 제주도에 표착된 이런 95명의 대만 표류민 정미표위라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성혜은의 정미전신록에서 많이 이 기존의 자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기 사람들의 95명의 사람들의 이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조상 중에 한 명이 그 배 타고 이제 제주도에 표류를 했다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임시가 되게 많죠. 예. 그 다음으로는 사실 1670년대에 홍콩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그 향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콩하고 마카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대범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범. 이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 대만에 표착된 조선 사람, 예를 들면 1729년에 윤도성이라는 사람이 대만 장화, 대만 중부지방, 제 고향 중부지방에 표류를 한 기록도 있고, 이방익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이방익이라는 사람들이 대만의 그 퐁후라는 섬에 표류를 하고 그 다시 대만 본도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청나라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다시 이제 19세기하고 20세기에 일제 침략의 역사 비교를 할 때는 시모노세키 조야 선생님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제1조에서 나온 내용은 조선국이라는 나라고 제2조에서 나온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대만하고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은 되게 그 기밀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세기 초에 사실 개성 상인들이 인삼을 팔기 위해서 대만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성학이라는 사람이 1928년에 대만에 와가지고 한문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 6기의 그 책 이름은 향대기람이라고 하고요. 향자는 홍콩, 대자는 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대만에 와가지고 대만의 양명산도 찾아가고 그 대만 제일 남쪽에 있는 섬도 찾아갔었고, 그리고 대만의 제일 유명한 베이토 온천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학 교육을 하면은 대만 사람들이 진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조명하고요. 네, 대만에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케이스입니다. 유일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조명하 의사가 10월 12일에 타이베이 형무소에서 이제 희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10월 10일 되면은 한국인 몇 명이 모아서 거기서 조명하 의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에 개최합니다. 저도 재작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뭐 한국어학과, 아무튼 그래서 다음으로는 맨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잘 아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습자들한테 어떤 한국학 교육을 해야 되냐면 한국의 전설하고 대만의 전설 비교. 예를 들면 아까 그 일본 선생님도 발표를 하셨는데 홍수 설화 그런 것도 대만 원주민 문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글로 된 자료하고 대만의 원주민 문화하고 같이 비교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의 전통 희곡 끄자이시라는 그런 전통 그런 공연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한국의 판소리하고 창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창가 혹은 끄자이시의 대본을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고, 어떤 형식으로 이제 공연을 해왔는지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시조의 한시 번역이라든가 한시의 시조 번역, 그리고 뭐 이두 자료라든가, 이두 자료는 한국어로 반드시 알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대 중국인의 대만 방문기하고 사조선록 비교 연구. 다음으로는 대만의 항일 문학하고 조선의 항일 문학 비교 연구. 그런 것을 반드시 한국어로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대만 지역의 대학 한문학, 고전문학 교육은 대만 사람의 한자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어를 잘해야 한국 한문학, 고전문학을 배울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한국 한문학, 고전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것보다 근현대 대만과 한국의 교류와 공통점을 활용해서 대만 한국학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신 임유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기획했던 바로는 이제 한국 내 위기로 좀 축약해서 발표를 들으려고 했다가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유희 선생님을 모셨고, 임유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만 내 한국학 교육의 위기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좀 한국학의 위기를 좀 지금은 저희는 화랑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조금 위기가 또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은 이제 이경구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 질의를 통해서 좀 보완이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고전문학자로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희숙 선생님께서 한번 또 질의를 통해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경구 선생님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유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문 준비하는데 전공도 이제 굉장히 그 지역도 다르고 해서 저는 한국사, 조선시대사를 전공했고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공부를 하지만 제가 이제 동아시아 개념사 프로젝트도 했고, 이제 강원도에서 무엇보다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기 때문에 저를 토론자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대만에서의 한국학, 특히 이제
아무래도 대학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교육의 지금 현황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좋은 교재 만들고 좋은 교육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이제 PPT로 먼저 봤고요. 이 토론문을 작성하는데 일부는 조금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 또 조금 설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발표 중에 대만 고등학교 한문 교재 내용 소개해 주셨고요. 고전 텍스트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 또 저도 이제 그게 맨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탈중국이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PPT만 보면서 무슨 느낌 드냐면 고전 교육 자체가 줄어드는 게 이제 조금 눈에 들고 그게 한국과 대비가 된 거죠. 한국에선 지금 한문 교육이 뭐 거의 지금 신세대들에게는 한자는 거의 뭐 그림이죠. 뭐 거의 문자가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고전 교육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에서 대만에서는 이런 탈중국의 문제 때문에 텍스트가 줄어들지만 고전교육 자체가 또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나 혹은 뭐 어떤 현황이 어떤지 그게 일단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잘 이제 그 분투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셔서 흥미로웠고 이제 아무래도 대학 학부 교육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 학부 이후에 이제 전공을 본격적으로 한문학이나 한국학에 대한 하는 이제 대학원생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임 선생님처럼 한국에서 유학하고 이제 대만에서 했는데 또 아까 말씀 중에 저는 그랬고 그 대학원 사정은 어떤가가 궁금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한국학을 공부했는데 TO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더 전문화된 한국학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현황은 또 어떤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 세션의 위기가 한국의 위기고 이 파트가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표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뭐 한국의 지역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문제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지방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폐교할 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건 지금 한국의 굉장히 큰 위기, 특히 인구나 수도권 격차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대만의 사정은 어떻고 이 비슷한 고민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만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논의 이런 걸 조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한희숙 선생님 토론까지 듣고서 이어서 이민희 선생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희숙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모로 대단히 좀 재밌고 개인적인 사심도 좀 들어가 있고 요청도 좀 드려야 될 그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있는 좀 흥미로운 발표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이번 발표문 통해서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K컬처라고 하는 것들의 활용과 함께 이제 한국과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특히 대만 지역 한국학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래 이제 해외에서 뭐 발표하실 때 서두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학 지원과 그 현황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그 한국학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학 중심으로가 기본으로 될 건데 그게 아니라 한문학이나 고전문학 분야와 같은 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대단히 좀 접근하기 좀 힘든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인 현황과 실상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대만 전체에서 정치대하고 문화대하고 두 군데에서 한국학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립하나 사립하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수하고 있는 그 강좌의 명칭 가운데에서 아까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어렵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한국 내에서 전공자들이 공부를 하기에도 쉽지 않은 분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문서 입문 요 강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고문서 관리학과
정도나 되는 곳에서야 고문서 입문이라고 하는 걸 강의를 하게 될 정도인데 그걸 대만에서 물론 아까는 이제 팀 티칭의 형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문서 입문이라고 하는 강좌 자체와 같은 것들이 되게 좀 너무 전문적이고 때로는 좀 지역적인 부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강좌를 좀 유연하게 바꾸는 형태로서 일단 흥미를 끌 수 있게끔 하려면은 유의 요소들이 좀 많아야 되니까 강좌 자체가 너무 힘들게 되면은 교수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서의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좀 여쭙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문학 전제연구하고 한국문학 개론 이런 강좌 세부 내용을 살펴봐도 이게 통시적이면서도 장르를 통괄하는 구성을 취해서 아무래도 한 강좌 내에 이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강좌 내에 다 웬만하면 좀 범범하게라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대도 되게 길고 범위도 많고 뭐 시, 산문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과연 그 대상 작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그나마 작품이라도 명징하게 이게 한국에는 이런 작품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로서 작품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일단은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한글로 인해서 또 만들어진 작품들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포섭을 해서 한 강좌인데 다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 일종의 좀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본토가 아니라 대만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학생들을 강좌를 할 때 한국하고의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전맥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그 후반에 보면 이제 안개의 몽유도원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비교 문학의 형태를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바탕이 좀 까는 형태로서 가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그래야지 한국과 대만 사이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양자 사이에 이런 또 다른 점들도 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나마 약간이나마 흥미를 조금 더 유발시킬 수 있는 형태로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개인적인 사심하고도 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문 연구자가 너무 적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좀 대체하거나 대안할 수 있는 방안의 형태가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교수들이 연구원의 형태라든지 안신년의 형태로 할 때 교류학자의 형태로 좀 초청을 한다면은 그 초청 인원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인 교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한국학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더 학교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국인 교수가 와서 여러 가지 것들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 같고 저 역시도 한 7, 8년 전에 이제 대만으로 유학을 가려고 대만 사범대에 가려고 하다가 한번 엎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저는 본토보다는 대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쪽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연구인이나 안식이 된다면은 대만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또 발표를 또 이런 쪽으로 해주셔가지고는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때면은 이런 자리가 이제 학술의 장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네트워킹의 장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좀 더 긴밀하게 여러 가지를 상호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구 선생님께서는 조금 대만의 지금 현황 혹은 뭐 제도 혹은 뭐 이제
그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셨고 한희숙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시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심 섞인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편안하게 이제 임유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구 쌤의 토론하고 이제 한희순 선생님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경구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제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만에서도 그 교재, 그 한문 교재에 중국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사실 한국과 똑같아요. 사실 지역 문제도 그렇고 빈부 격차도 그렇고 젊은 세대의 그런 문장 문해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특히 요새 챗GPT, 제모나이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도 사실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지식이 별로 없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대만 문학, 중국 문학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한국 한문학 더욱더 이제 가르칠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수업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그 작품 내용을 같이 읽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이 작품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만약에 네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또 그 극 중에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도 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강독하기보다는 대화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특히 아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생들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전문적인 그런 연구자 되고자 이래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어 교육을 정사하기 위해서 이래 들어온 겁니다. 특히 정치대에서는 아무래도 국민대가 제일 좋은 학교라서 그런 학생들이 그런 국립대 정치대학교 대학원에서 나왔다라고 그런 타이틀만 있으면 사실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외도 하고 한국어 학원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면은 한 달에 거의 한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은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가 은은의 차이, 이가 은는 나는 학생이다, 내가 학생이다. 그 차이가 뭔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영비 어천가 그런 거 사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제 생각으로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한국어 교육을 정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국어에 같이 이렇게 답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그렇죠, 수도권 지방의 문제, 빈부 격차 그런 거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나온 뉴스 그 다큐를 보면은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서울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 한국을 대만으로 바꿔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타이베이로 바꿔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방합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그 다음으로는 그 한희순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서 수업은 사실 제가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미니 학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학점 학생의 수요에 의해서 이제 수시로 만들 수 있는 수업인데 이 수업은 사실 제가 이 수업 개설할 때는 우리 학교 학생 대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한 500명 정도의
해외에서 하버드대도 포함되고 동경대, 북경대 선생님들 다 포함돼서 이렇게 다 그 등록을 해서 이제 동시에 한국 고문서 입문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국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학 교육을 해야 되는 것보다 중국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양 학자들이 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드뭅니다. 되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제 중국어로 된 한국학 교육, 예를 들면 고문서라든가 한문학이라든가 거전문학을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거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고문서 수업은 아마도 유일하게 최초로 이제 그렇게 많은 외국 그 서양에 있는 한학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수업 들어놓은 게 이거 최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많이 그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치부류라든가 명문류라든가 교령류라든가 그런 거 많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져 있고요. 3시간 안에 다 이런 게 얘기를 해야 돼. 물론 이제 수업 5개 정도가 되고 한 수업은 3시간, 총 합쳐서 이제 15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15시간 안에 고문서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그 그림만 보여주고, 만약에 학생들한테, 그리고 청강을 하러 오신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중앙박물관, 한국의 중앙박물관을 찾아가야 되면은 이것이 바로 교령류이다. 여기 유학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만 알려주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좀 더 관심이 생기면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국어를 다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한국 문학 개론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8주 정도가 되고요. 먼저 한국 문학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문학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조명재 선생님이, 조동희 선생님, 김은규 선생님의 한국 문학 관련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이현홍 선생님, 그리고 고려대 민족문학사 연구소에서 나온 세민족 문학사 강좌 또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상고 문학 이런 것을 다 강의를 합니다. 물론 내용 깊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일단 단군신화, 동명왕편, 그리고 오면수라든가 바리공주 그런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신라시대의 한시, 그리고 신라수의전 그런 거, 삼기우사, 향가 그런 것도 반드시 가르쳐주고, 그 다음 고려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고려 소교하고 경기 체가 그런 것도 강의해주고, 그리고 고려시대 산문을 문학 비평, 아무래도 파한집, 보한집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르치고, 가전체 작품도 강의를 한 다음에 조선시대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가 소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그냥 언어를 기준으로 일단 한글 시가 하고 한글 산문 먼저 강의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먼저 뭐 언어 작품 그런 것을 두시 언어라든가 그런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악장, 시조, 가사 그런 거 다 강의한 다음에 사설 시조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사, 성산담 그런 거, 태평사 그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으로 한문 작품, 예를 들면은 악부시, 유람시 그런 거 다시 뭐 한문 사례가 그런 거 간단하게 하고, 네네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려 정치대학교에 지금 어떤 행사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 한국의 연구기관하고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재교 선생님도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 한국의 디지털 문학에 대해서 시리즈 특강도 하셨고요. 진재교 정홍봉 선생님, 제주로 교수님 정홍봉 선생님, 그 다음에 김고은 선생님, 전주대 선생님도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올해 3월에 그 고려대하고 같이 공동 학술 대회를 했는데요. 과거 시험이라는 주제로 했고, 그 다음으로는 정치대하고 고려대,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교 세 개의 학교하고 같이 서머스쿨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다른 그 학술 대회 1년에 한 5개 정도, 이제 6개 정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교수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혹시 대만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은 많이 조금 넘은 것 같지만 청중지를 또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유희 선생님 발표를 들으시고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전 문학하는 연구자로서 좀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소설이나 이쪽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한문학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쩌면은 이제 저희는 한류 콘텐츠를 요즘 연구할 때 고전 문학과 같이 연관해서 연구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대만 학생들이 콘텐츠, 한국의 현대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연결해서 한국의 고전 문학을 같이 공부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생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드라마 잘 안 봅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저 사실 오히려 학생들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활용도 사실 이 고전 문학 고전 문학 연구라는 그 석사반 수업에서도 기말 발표할 때는 거기 수업에서 나온 작품 말고 또 다른 작품을 이용해서 기말 발표서를 작성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한국 드라마를 이용해서 이거 나중에 한국 교육할 때 한국 문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말 발표서를 제출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발표해주신 임유희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이경구 선생님, 한희수 선생님 세 분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